네, 확전으로 치닫고 있는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과 관련해 중동 전문가와 함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중동이 좀 우리에게 낯선 곳이라 이 판넬과 또 교수님 여쭙고 좀 여쭙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이 영토인데요. 이 분홍색 부분이 여기 이스라엘 영토 안에 여기 가자 지구가 있고 가자 지구에서 이 이슬람 세력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한 게 맞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자 지역은 하마스가 장악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네. 실질적으로 이 자치정부의 수도가 있는 것은 이 서안 지역입니다. 웨스트뱅크.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가자 지구에서 봉쇄를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마스가 공격을 전격적으로 한 겁니다. 네. 근데 제일 궁금한 왜 한 겁니까? 갑자기? 하마스가 내세우는 공식적인 이유는요. 지난 16년간 이 가자 지구를 완전히 봉쇄를 했거든요. 이스라엘이 거기에 대한 죄를 물었고요. 그리고 이 계속적인 이스라엘 특히 네타냐후 정부가 들었으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정착민들의 폭력이 늘어났고 그리고 정착촌이 더 늘어났고 알 아크사 사원을 폭력으로 물들게 했다. 자, 알 아크사 말씀하셔서 이번 공격 작전명이 알 아크사의 홍수예요. 이게 뭡니까, 알 아크사? 그러니까 알 아크사가 이슬람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지 중에 하나인데요. 성지가 있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는 터가 사실은 무슬림들이 이쪽을 지배했을 때 이미 폐허 상태였고 그 상황에서 무슬림들이 황금 돔 사원과 알 아크사 모스크를 지었습니다. 알 아크사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렇죠. 거죠? 예루살렘의 성전산에 있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의 성스러운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이슬람 사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원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예언자 무함마드가 하룻밤 사이에 이곳까지 와서 하늘을 갔다 왔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적인 사실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여기를 자꾸만 유대교 극우 세력들이 이거를 접수를 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러면 작년부터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었고요. 이러면서 무슬림들의 분노가 치솟아 왔었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걸 하나의 이유로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과 여기 하마스 하면 늘 뭐 압도적으로 이스라엘이 세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마스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직접 영토를 공격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50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전쟁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항상 수세만 있었던 팔레스타인이 처음으로 공세를 나선 최초의 공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받는 충격은 더 클 겁니다. 그러면 근데 하마스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게 국가 대 국가의 싸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 대 조직의 싸움이거든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요? 네. 그러면 이번에 하마스가 그런데 보면 무기도 구식 무기를 다 들고 간 거 아니에요, 그죠? 불도저로 울타리 없애고 그냥 들어가서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신감인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잡힌 하마스 대원이 이스라엘 쪽에 한 얘기 중에서 자기들도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전혀 자신들을 제어하는 군대가 없었다. 거의 5시간 만에 교전이 이루어졌고요. 어느 지역은 10시간 동안 완전하게 무법천지였습니다. 하마스가 완전히 장악하고 10시간 동안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그런 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방심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허를 찔린 거예요? 네, 허를 찔렀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저는 처음에 너무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국경 지역을 그렇게 허술하게 할 수 있나?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혹시 미끼를 던진 거 아닌가? 들어오면 소탕하려고. 근데 그렇게 치기에는 너무나 충격이 컸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보복을 전면전으로 할까요? 이 가자지구 여기를 아예 접수해버릴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재점령은 어려울 겁니다. 점령을 하자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점령을 하면은 물론 지금 폭격만 해도 충분하게 제압을 할 수는 있는데 더 이상 화근을 없애기 위해서 뿌리채 뽑아버리기 위해서 점령을 한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불필요한 피해가 일어나요. 민간인 피해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마스가 군인이면 군인만 죽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인들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시간이 흐를수록 국제사회 여론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마스는 이번에 이스라엘의 인질을 한 130명 데려갔잖아요. 근데 왜 데려간 거예요? 두 가지 이유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로는
어차피 전쟁에서 이기지 못할 거기 때문에 충격을 주고 들어왔을 때 분명히 이스라엘이 보복을 할 거다. 네. 그러면 인간 방패를 쓸 수가 있겠죠. 정말로 인간 방패를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방패를 막 앞으로 내놓는 게 아니라 네. 그 인지를 잡고 있기 때문에 쉽게 공격을 못 하는 거죠. 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잡고 있는 하마스와 관계된 팔레스타인 네. 전사들을 네. 한 5천 명이 있거든요. 네. 풀어달라 이거죠. 풀어달라. 포로를 풀어달라. 그러니까 민간인과 맞교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러면요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전면전으로 갈 거냐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 중동 전쟁으로 다른 주변국까지 펼쳐질 거냐. 일단 미국은 항공모함을 이스라엘로 보내면서 이스라엘 지키겠다는 걸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이란이 정말 하마스 배후에 있는 건지. 참전 이렇게 관여를 하겠습니까? 이건 제 말보다는 미국의 공식적인 말이 더 중요한데요. 네. 이란이 하마스를 지원했다는 공식적인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러나 다만 평소에 이란과 하마스, 헤즈볼라가 네. 반이스라엘이라는 점에서는 같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하면 지금 증거는 없어요. 그렇지만 네. 그랬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거고 네. 그것 중에 하나가 10월 2일에 레바논에서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이 회의를 했고 거기에서 공격을 승인했다라는 미국 보도가 있었는데 네. 이란에서는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전쟁을 마지막으로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어느 정도까지 번질 거라 이게 지금 많은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데 저는 크게 번지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번지면 번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리한 건 이스라엘과 미국입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요 네. 국제 여론이 좋지를 않아요. 네. 그리고 이게 잘못하면은 이쪽을 계속 공격을 하다 보면은 이게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 네. 하마스는 좋아하진 않지만 많은 주민들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다음에 아크사 모스크에서 이스라엘의 구급파들이 했던 거를 기억하는 네. 전 세계 무슬림들이 팔레스타인 편에 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 전쟁의 그 프레임이 네.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에서 무슬림과 이스라엘이나 미국 전쟁이 되기 때문에 네. 이거는 미국이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해서든지 긴장 관계를 최대한 늦추려고 노력할 거고요. 네. 항공모함 보낸 거는 한마디로 미국을 우리가 이스라엘 뒤에 있으니까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준 거지. 보여주기용이다. 그럼요. 항공모함에서 때리거나 그러기는 어려울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현도 서강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